반갑습니다,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해외 축구 주말이 또 다가왔는데, 오늘 이제 뭐 대체로 EPL이 없어서 세리아나 뭐 라리가, 그리고 이제 좀 고배당이 맛있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토너먼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첫 경기는 일단 코모 대 볼로냐입니다. 오늘 코모가 홈인데요. 얘네들이 홈에서는 지금 7승 3무로 아예 패배가 없습니다. 제가 매번 이제 세스크 파브레스 감독의 좋은 공격 축구,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해요. 기대치를 좀 충족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반대로 이제 볼로냐는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. 전부 다 이제 슈퍼컵 이후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. 뭐 상대들이 좀 빡센 것도 있었지만은 홈에서 뭐 사솔로를 못 걷기도 하고, 아탈란타도 이제 홈에서 무너지는 등 좀 홈발도 좀 잃은 부분이 있었습니다. 당분간 이제 볼로냐도 다른 대회, 그 유로파가 없어가지고 일정은 리그만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, 글쎄 뭐 슈퍼컵의 잔상인지 요즘엔 좀 보기 별로인 시기 같기도 하고, 저는 코모가 요즘 같은 시기면은 홈일 때는 더 윗급으로 봐도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대신에 이게 좀 배당은 약간 구린 것 같아. 이 얘기는 좀 다음 경기랑 같이 해볼 텐데, 다음은 이제 우디네세 대 피사 경기입니다. 이게 피사는 이제 또 코모한테 난타당하면서 원래 홈에서는 얘네들이 오런더였었거든요. 딱 이제 홈에서 1득점밖에 없다. 이거는 뭐 그대로긴 하지만은 어쨌든 홈에서 매번 2.5 언더였는데 그게 지난번에 3점 나가지고 깨졌어요. 96분에 페널티킥 나와가지고. 반대로 이제 원정에서는 얘네들이 12득점이나 했습니다.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홈에서는 1득점 17점인데 원정인 경우에 12득점 18실점으로 특히 원정에서는 점수가 꽤나 많이 나더라고요. 뭐 이런 것들은 보이더라. 어쨌든 6무 3패, 득점은 홈보다 11점이나 더 했지만 승리는 없다는 거. 승우는 참 없는 모습이고요. 또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요즘에도 많고 꽤나 뭐 높은 것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. 어쨌든 요즘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키사가 좀 길게는 8경기 동안 3무 5패로 계속 좋지 않아가지고 우디네세를 보는 게 좀 편하긴 해요. 나는 이게 코모나 우디네세나 둘 다 이제 홈인데 상대를 고려했을 때 배당 차이가 이렇게 안 나면 오히려 저는 이 경기는 우디네세의 일반승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네요. 앞선 코모 경기 일반승보다는. 그 다음 로마 대 사스올로입니다. 로마 이제 레체전에서 도우비크나 뭐 퍼거슨 이런 공격수들이 골맛을 좀 봤었어요. 요즘에 좀 이제 많은 부상이나 뭐 차출, 좀 3백의 구성도 쉽지 않습니다. 은디카도 없고 뭐 그전에 지안루카 만치니도 경고 누적도 있었었고 살짝 부상도 있고 이랬는데, 어쨌든 몇 없는 찬스를 잘 살렸고 위기도 잘 피해갔습니다. 뭐 사소로는 여지껏 얘네들이 좀 일정이 어렵긴 했지만은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태예요. 특히나 직전 경기 유벤투스한테 홈에서도 그냥 무난히 닦였었는데, 특히나 이제 최후방 쪽에서 볼 처리 실수가 부른 첫 번째 골도 아마 이제 굴절골이었고, 그 이후의 골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수비에서 볼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수가 나왔는데 그게 전부 다 실점으로 이어졌다. 공격에서도 이렇다는 장면이 없었었고, 좀 팀적인 소통이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솔로가 이제 강등당하기 전에 2010년대 뭐 중반 이때도 로마가 뭐 꽤나 많이 이겨온 게 보이죠. 무승 비율이 높긴 했지만은 꽤나 많이 이겨온 건 보이길래 저는 일단은 로마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. 역시나 요즘 로마는 이제 뭔가 좀 마헨감으로는 별로여서 그런 것들도 좀 마일드하게만 볼 것 같긴 하네요. 햄무나 언더 같은 쪽으로. 자, 그 다음은 아탈란타 대 토리노입니다. 이제 아탈란타가 얼마 전에 유럽 대항전 경쟁자인 로마나 볼로냐 이런 애들을 잡고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. 팔라디노 감독으로 교체한 다음에 8승 2패. 그 뭐 전처럼 뭐 다득점이나 이런 마행 같은 건 좀 적어졌어도 나름대로 운영에 안정감이 있는 상태예요. 뭐 루크먼이 없는 기간 동안 지금 스카마카나 크리스토비치도 직전 경기 뭐 골도 넣고, CDK 여러 선수들이 뭐 득점에 관여도 하고 세트피스 득점도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토로니노는 제가 매번 수비진 쪽을 맨날 팔아가지고 확실히 수비가 약해졌다. 공격 면에서도 이제 카사데이가 결장이나 잠재적인 이런 좀 공백들도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아탈란타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토리노를 상대로 했을 때는 한창 얘네가 강했던 뭐 2010년대 중반 뭐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도 생각보다 패배가 좀 많은 편이죠. 이런 게 좀 불편한데 홈에서도 4승 3무 1패로 토리노한테 뭐 아주 강하진 않았더라고요. 이런 것도 불편하고 배당도 맛은 없지만은 전 현 시점에서는 아탈란타가 조금 더 윗급은 맞다,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로 가볼 건데, 라리가에서는 이제 오비에도랑 베티스는요, 이게 얘네들이 맞대결이, 오비에도랑 베티스는 맞대결이 마지막 이제 9900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오비에도가 1부 리그에 자도 못 오던 분들이고, 오비에도의 마지막 승리가 이제 또 1993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올 시즌도 단 이제 8득점밖에 없는 팀이에요. 리그 꼴찌고, 베티스는 나름대로 단단했지만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한테 직전 경기 5대1로 대패를 했던 거, 그런 게 조금 뭐 걸리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베티스가 지금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이 꽤 심합니다. 암라바트, 바캄부, 에자줄 이 중에
사실 박한부는 거의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 올 시즌 출전 시간이 71분밖에 안 되거든요. 대신에 에자줄리 뭐 784분이고 뭐 암라바트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핵심인데 603분 많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둘 다 영향력이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빠지는 거는 좀 공백이 아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저는 공백도 그렇고 좀 배당은 별로지만은 오비에도 보는 것보다는 베티스를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은 되긴 하네요. 근데 역시나 언더 같은 거도 저는 메리트는 있다고 보긴 합니다. 오비에도가 리그 최저 득점 팀이어가지고. 자, 그 다음은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입니다. 저는 이거는 비아레알이 올 시즌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를 좀 보고 싶은데, 자, 비아레알 올 시즌 홈에서는 7승 1무 무패로 상당히 좋았다가 직전 경기 바르시아한테 져가지고 흠집이 좀 났습니다. 알라베스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원정에서 굉장히 약해요. 지금 원정 5연패 중이고 시즌 1승 1무 6패로 확연하게 좋지 않은 게 보입니다. 알라베스는 개언더 팀이지만 비아레알은 그래도 뭐 언더 팀은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홈이랑 원정 편차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보이네요. 특히 요즘 알라베스가 원정에선 계속 연패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살려볼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좀 알라베스의 언더세 생각하면은 뭐 비아레알 승도 괜찮은데 사실 배당이 좀 아쉬워서 햄무 같은 것들도 고려 대상이라고 보이긴 하네요. 언더도 괜찮고. 그리고 다음 발렌시아 대 엘체 경기 있습니다. 이게 발렌시아가 지금 리그에서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. 여기 중간중간에 뭐 코파델레이에서 뭐 연장 승리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최근 리그에서 13경기 동안 1승 6무 6패 중입니다. 중간에 한번 이제 레반테를 잡은 게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최약체격이고 지역 라이벌 더비여가지고 사실 원정도 큰 의미가 없긴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작년 막판에 팀을 살려냈던 사디크. 작년에 사디크가 사실상 발렌시아를 강등해서 구해냈거든요. 사디크가 이제 또 이제 발렌시아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 거는 긍정적인데, 사실은 저는 이제 올 시즌에 엘체를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이긴 하지만, 이것도 이제 엘체의 상황을 봤을 때는, 엘체 홈이랑 원정을 좀 나눠볼 건데, 엘체가 홈에서는 5승 3무 1패거든요? 17득점 8실점으로 득실도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원정으로 가버리면 엘체도 상당히 하위권이에요. 0승 3무 5패, 최근에 5연패에다가 득점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. 엘체가 유상하게 막 본인들보다 위급 팀들도 막 잘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어가지고. 하지만 오늘 경기 또 특성 중에 하나로는 발렌시아의 이제 주포 우고 듀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거든요. 일단 이 정도 배당이면은 엘체 원정 무승이 거슬리더라도 무승부 이상은 거둘만하지 않나. 저는 엘체가 프레 받았으면은 프렌을 좀 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고배당에 맛있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8강 마지막 대결 보겠습니다. 알제리 대 나이지리아부터 볼 건데, 이게 둘 다 지금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올라왔어요. 근데 알제리는 그 16강에서 콩고한테 연장승으로 되게 어렵게 올라왔지만은 이 나이지리아는 쉬운 상대였던 모잠비크를 아마 4대0인가로 두드러 패고 올라왔습니다. 근데 이게 나이지리아가 지금 살짝 문제가 생긴 게 원래 얘네들이 월드컵 그 예선 성적도 좀 아쉬웠거든요. 근데 대신에 이번 대회에서는 잘하다가 얘네들도 좀 이제 에고가 센 공격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. 특히나 오시멘이랑 루크먼이 팀 훈련에서 싸워가지고 팀 훈련이 중간에 중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. 얘네들이 여태까지 뭐 이런 맞대결상으로는 그래도 알제리가 좀 센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옛날 전적은 빼고 최근에 뭐 친선전이나 이런 거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알제리가 뭐 이긴 적도 있었었고 전부 다 또 정규 시간 승리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물론 지금 최근의 폼으로는 이번 대회 자체는 나이지리아가 잘해온 게 맞긴 하지만은 뭐 상대가 16강이 좀 쉬웠던 것도 있고 저는 팀 분위기나 배당상으로는 알제리의 프렌이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물론 그 뭐 팀 훈련 싸웠다고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번 대회 자체가 고배당이 맛있는데 알제리 정도의 팀의 프렌이 이 정도 배당이면은 저는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이네요. 그 다음에 이집트 대 코트디부아르입니다. 솔직히 이집트는요, 저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라고는 안 보고 있어요. 제가 사실 뭐 이번 대회에서 뭐 여러 강팀들의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닌데 특히나 이집트 경기를 봤을 때마다 매번 실망스러웠거든요. 이번 대회 일단 그림상으로 일단 이집트가 예선도 조금 별로였었고 베냉 정도의 팀한테도 연장해서 사실 뭐 결과적으로 3대1이지만 이거 연장 승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렵게 올라오는 셈입니다. 다른 팀들은 뭐 얼추 뭐 좀 어려웠던 팀도 있지만은 이집트는 베냉 정도면 그래도 쉬운 상대인데 좀 어렵게 올라온 점들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그냥 경기력 자체가 이게 살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도 있고 리버풀에서 폼도 안 좋았는데 사실 국대 가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코트디부아르는 안 그래도 어려운 조를 뚫고 왔는데 부르키나파소를 뭐 3대0으로 그냥 패기도 했었죠.
이런 부분에서 나는 좀 더 이제 코트디부아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치지만은 역시 그래도 이집트의 저력을 생각했을 때 코트디부아르의 일반 승보다는 그냥 고배당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.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햄물 우선시하고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는 안 하겠습니다. 고배당 쪽으로 본다면은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햄무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네요. 자,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EPL이 없는 주간, 세리아랑 라리가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. 사실 오늘 뭐 어떤 뭐 특별한 강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라리가는 바르시아나 뭐 레알 비롯해가지고 여러 팀들이 지금 그 사우디 슈퍼컵에 차출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들이 사실 좀 맛은 없는 중하위권 매치가 많은데 제가 뭐 알고 좀 찾아본 것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고 나름대로 고배당 같은 거나 뭐 승패 방향성 추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쓸모가 있었다고 보입니다. 오늘도 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